나오는지 확인 좀 하고. 네. 예. 예,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나오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지. 볼게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표정이 진짜 너무 안 좋잖아. 선배, 우리 한숨 쉬고 칭찬지 많이. 일단 나오는지 보고. 나머지 그래서, 확인하고 예. 한숨 돌려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한숨 돌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와. 되네. 네. 나왔어. 소리 괜찮습니까? 구독자분들이 안녕하세요. 또 네. 확인해 주시는 예, 우리 감사합니다. 하루님, 김수현 선생님, 자미가 온다, 마드론 감사합니다. 선생님, 뚱딱 PD. 예,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오늘 진짜 집에서 스피커 들고 오고 그쵸, 이거 막 그쵸. 지금 막 이 삼각대 들고 오고 별 난장을 다 폈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 노력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허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합니다. 이 시작부터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정말 몰지각한 일이 발생한 게 죄송하지만 하나, 둘, 셋 하면 죄송합니다. 할까요? 그래요? 우리 하면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찾아오서 진짜 미안해요. 근데 오케이. 우리가 또 좋은 방송하면 또 우리 그쵸. 구독자분들께서 네.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잘 그쵸, 준비한 대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들 잘 들리죠? 괜찮죠? 소리는 지금 스피커 하나를 놓고서 얘기하는데 네. 잘 들리죠? 무난하죠? 이게 따봉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 아무튼 선생님들 곡절은 있었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무려 20분이나 늦었지만 네. 제가 오늘 방송 3개를 띄웠는데 3개 띄워서 긴장을 하나도 안 했던 게 오늘 지금 여기 와가지고 땀을 막 범벅을 흘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쵸. 걱정을 하는지 죄송하고 미안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원활한 모습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20분 동안 기다려 주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감사하다. 국민로 구독자들 좀 힘 좀 네.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팍팍 좀 보여주세요. 따봉 하트 오랜만에 또 이런 따봉 하트 세례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서초동 시끌벅정. 네, 네, 드디어 감격스러운 첫 방송. 네. 처음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죠. 저희 일단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선대식 팀장님이 제안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뭐 좀 괜찮으면 뭐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그쵸.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이 법조 전문 방송이 없거든요. 기자들이 이렇게 썰 푸는 방송 없고 저희는 초대 손님도 없어요. 그냥 저희 셋이 그냥 얘기하다가 특이한 내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수준으로 할 건데 그래서 무자본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져온 뭐 제 노트북 그다음에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랑 요걸로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쵸. 예, 앞으로도 뭐 이렇게 크게 안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선생님들 우리 광화문에 있는 오마이뉴스 그것까지 편집국에 얘기한다고요? 이미 다 말을 했어. 편집국에 있는 전화부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두 1.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앉아 있는 건데 아무튼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 채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한번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나 부담되는데. 뒷이야기 그다음에 취재의 속살 그쵸.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많이 하고 해주고 계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독립록에 1년 반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화빈이부터. 네. 저는 이제 3년 동안 사건팀에서 칭찬 고르다가 최근에 법조팀으로 합류하게 된 막내 홍혜정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되게 힘얼거네. 제가 리액션 좀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법조팀 같이 하고 있는 선대식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김하빈 기자 3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20년 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한 게 참 이런 말 죄송한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니 건살이었어? 저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선배 20년 차. 또 요새 또 주식에 또 이렇게 되게 많이 그쵸. 관심 받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 코스피가 1,500이었고 하이닉스가 39,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시작하자마자 껄껄껄. 그쵸. 펀드가 엄청 화제여가지고 제가 가입했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제 팔았거든요. 제가 그때 계속 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선배 안 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요. 안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스승의 날이랑 이건 무슨 상관이죠? 방송을 하는 실은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님이 한 분 있어요. 슈스죠. 정말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방을 축하해 준다고 아,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 그쵸, 노조위원장이 하는 것도 더 네, 드려야 될 것 그게 같아요. 너무 좀 잠깐 어떻게 나오시죠. 어떻게 내 무릎에 앉을래? 우선 저 잠깐 네. 좀 또 붙여서. 네. 아이고. 우리 정치부에 있는 지금 야당 반장 맡고 있는 우리 노조위원장이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는 정말 우리 아무도 모를걸? 우리 초대 손님 없다 그랬는데 댓글이 막 올라와요. 시작부터 초대 손님 있다고 이렇게 말이 틀린 말 하는데 잘리고 있다는 네. 가구신입니다. 네. 가구신이다 보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가구신. 헬마라이프 가구신.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 빨판 상어처럼 숟가락을 얹고 있는 오마이뉴스 야당 반장 박우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일단 우리 방송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오늘 시작할 때 옆에서 땀을 뻘 흘렸습니다. 아니 선배 진짜. 땀을 너무 왜 흘렸다니까. 근데 원래 이제 음. 방송이라는 게 항상 이제 예정된 대로 잘 안 되고 아까 이제 핸드폰 기계로 원래 좀 이쁘게 방송하려면 그쵸.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준비하기 잘 안 돼서 근데 원래 항상 처음에 잘 안 되면은 액땜했다고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내려갈 게 그쵸. 없다. 그쵸. 이걸 망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짜 네, 옵니다. 아니, 너무 각 잡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템을 쓱 봤는데 확실히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생각보다 강해요. 왜냐면은 다른 데처럼 출입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쭉 출입 유지하면서 기사 쓰는 데가 잘 없는데 저기 종훈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은데 오늘 와야 돼. 뭐.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회사 법조팀이 기본적으로 강하고 아. 거기에 또 법조팀이 컨텐츠를 좀 풀만한 공간이 잘 없어가지고 보통 그쵸. 이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사 유튜브에 음. 법조 아이템이 끼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음. 법조만 전문적인 건 잘 맞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정치 기자들이 여의도 문법으로 보는 법조 아이템이지 아, 맞죠. 서초동을 출입하는 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어떤가. 그것도 그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논리나 법조 맞아요. 그 출입처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쵸. 취재하는 기자들의 방송을 듣는 건 정말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감동인데? 근데 이 콘텐츠 정말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의미 있다. 있고 어, 그리고 맞아. 또 분명히 잘 될 만한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또 노조위원장 절반. 법조팀장을 네. 받은 위원회 만점으로 만든 요 세 분 케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네. 보세요. 선배. 우리 팀장님 자기 얼굴 화면 보지 말고 말하는 사람 보시면 나 계속 내 얼굴 되게 자연스럽게 화면 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봐야 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 또 왜냐하면 이게 더 걱정되는 게 이 방송의 리스크가 뭐냐? 법조 팀장이 약간 리스크세요. 팀장이 살짝 리스크인 게 종훈 형은 워낙 방송 경험이 그쵸. 많아서 이게 좀 맞아요. 워낙 베테랑이고 화빈이는 또 이제 신입이라서 약간 또 패기도 좀 있고 그쵸. 약간 그쵸. 똘망똘망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20년 차 기자이자 법조 팀장을 맡고 있는 대식 선배가 원래 노잼 담당이세요. 약간 살짝. 그쵸. 네, 그래서 이 좀 그쵸. 딜러보다는 탱커를 위해주면서 네. 아까 낮에 화빈이랑 살짝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 렌즈 닦아달라고. 마이크 두 개 바꿨어요. 방송 중에 깨끗해진 거. 홀스나 하면서 신개념 객 방송. 네. 그러면 혹시라도 방송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맞아. 환영합니다. 네. 근데 저도 열심히 해야죠. 네, 전 진짜 이거는 되게 좋은 잘 방송이에요. 말하다가 옆으로 사람이 가서 그날 나중에 김하빈 기자 혼자 있을 수 있겠네요. 양옆을 제가 밀어내고. 네. 아무튼 오늘 파일럿 방송 준비하신 거 잘 재밌게 소화하시길 바라고 너무 그다음 감사합니다. 또 땀을. 이 대식 선배도 약간 무한도전의 정준하가처럼 약간 좀 약간 탱커롤로 그렇죠, 재미를 그렇죠. 선보이시길 바라고 응원을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 좋은 식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감이 막 이제- 생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당황하시는 이제 게 당황하지 끝났나요? 않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제일 유명한, 아, 제일 방송 출연을 제일 자주 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곽우신 기자가 저희 노조 위원장이기도 한데 저렇게 고마운 이야기를. 그렇죠. 응원을 네. 해주셨네요. 이게 제가 또 제3자로 보니까 곽우신 저도 말이 빠른데 와, 이게 진짜 와, 나다. 따발촌이 그리고 그치. 또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 네. 내가 저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전문가의 모습이 잘하긴 진짜. 하더라고. 조금 옆으로 갈게요. 내가 얼굴이 자꾸 맞아. 내 얼굴이 크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반쪽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괜찮네요, 예쁘네요. 괜찮아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오케이. 진짜 시끌벅적하대요. 진짜 진짜 시끌벅적하대요. 그럼 이제 아니 근데 오디오 이렇게 물려도 괜찮아요.
괜찮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누가 뭐 풀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또 실은 제가 내심 지금 88분밖에 안 보고 계신데 근래 어제 방송 500명 그리고 그제 방송 600명 봐 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한 1000명 보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높았어요? 이 시간대가 아직 우리가 6시 맞아요. 이 그쵸. 시간에 경쟁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밤에 늦게 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가지고 우리 진짜 우리 찐 진짜 이분 너무 고마우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잘 되면 잘 풀어주고 하면은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말 아직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취재한 내용 일주일간의 이 썰 못 풀었던 거 그냥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혼자 개인 방송에서 2-3시간, 3시간 떠오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들으실 필요 있어. 없고. 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우리 저 이외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의 저 이외에 우리 기자들이 과연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려줄 거를 일주일간 취재한 내용을 탁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걸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오케이. 우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쵸.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았는데 김건희 그러니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7년 구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정확하게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7년 6개월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정말 이것저것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이게 뭐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뭐 네. 반클리프 목걸이 아, 이런 거, 뭐 정말.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브로치까지. 그리고 많이 또 받았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증인신문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증인신문 때 이제 이봉관 회장이 다 얘기했어. 실제로 줬다. 뭐 줬냐? 줬다. 아.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방어를. 했냐면 네. 아니 그 선물 이제 주시긴 했는데 받은 건 맞는데 김건희 씨가 주저했다. 주저하면서 막 어려워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봉관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주니까 김건희 씨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막 낼름 받았다. 낼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웃으면서 혹시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너무해. 그러면서 이제 깨지고 뭐 김상민 이제 전 검사로부터 그림 받은 거는 며칠 전에 김상민 전 검사 유죄. 소심인데 유죄가 네. 나왔어요. 예. 이제 김건희 씨는 그게 이제 자기 오빠의 그 장모님 댁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오빠가 산 거다. 너무 이렇게까지 복잡한데 지금 그쵸. 이걸 논리가. 네, 그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다 배척을 해서 당신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7년 6개월의 부형이 나온 거죠. 엄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외관매직 행위를 했다. 근데 메간 매직 약간 조선시대나 나올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이래에 있었던 일인가요? 외관매직이? 그리고 실제로 뭐 이배용 국가 이제 교육위원장은 실제로 또 이뤄졌어요. 금거북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금거북이 이제 이배용 씨한테 받은 거는 금액이 3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300만 원 받았는데 국가 교육위원장 한 거예요. 자리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배용 그러니까 이배용 회장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기금적이에요. 그거 받아서 그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매간매직 이런 표현도 아마 그러니까 저 조합인 교과서에서나 기자는 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엄벌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배 예상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선고. 근데 선고는 언제겠네요? 선고는 이제 6월 중순이고 이게 보면은 그 재판장이 조순표 재판장인데 좀 피고인한테 좀 엄격하더라고요. 이진관 판사님 못지않게 더. 그렇죠. 그런 분은 없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뭐 변명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건희 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실제로 받지 않았다. 그림은 나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빌렸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재밌는 건 오늘 이제 변론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이체를 했다.
특히나 그 서회장 같은 경우는 이체가 안 돼가지고 공탁까지 걸었다는 거. 아,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재판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 구형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두 개 정도는 좀 다퉈야 될 부분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태블릿이 그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오고 음. 가고 이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그 법정에서 김건희 씨를 볼 때마다 좀 어땠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뭐 외모가 좀 무너졌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고개를 숙이고 오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좀 항상 우리가 막 되게 가꾸어진 완전한 형태의 김건희 씨만 보다가 법정에서 김건희 씨가 항상 이제 막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오고 맞아요. 고개를 숙이고 오고 부끄러워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기사에 쓰긴 했는데 그 말도 어눌하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혼자 못 와요. 교도관 둘이 아. 구축해서 오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법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법정 증언을 하러 증인으로서 출석했는데도 다 증언 거부. 그래서 막 재판장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약이 세서 그러니까 약이 자기가 독해서? 약이 독해서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약이 독해 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나고 말도 어눌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눈빛은 네. 살아있더라. 왜냐면은 어. 지난번 공판 기일 때 김건희 씨가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이제 콘스탄틴 시계 3,000만 그게 원짜리를 뭔가 헷갈려요. 그쵸. 줬다는 아. 로봇계 사업가가 나왔어. 근데 그 로봇과 사업계 변호인이 네. 좀 센 사람이더라고요. 소위 좀 어. 폭발이 있으신 분. 그래서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물어봤는데 당연히 증언 거부를 하죠.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증언 거부를 하느냐. 아니 구매 대행한 거 아니냐. 구매 대행하면 서로 무죄 나올 텐데 왜 당신은 그러냐." 하니까 김건희 씨도 좀 빡친 것 같아. 자꾸 뭐라 하니까요. 그러면서 막 그때야 입을 연 거예요. 빡치게 하니까 입을 열었어. 입을 열면서 자기 이제 실제로 구매 대행이 맞다고 하면서 뒤에 있는 이제 자기 유정아 변호사라고 제 변호인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게 맞아?" 눈빛이 살아 있었어. 그때 눈빛을 직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딱 근데 유정아 변호사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그 눈빛이 이글이글했어. 아우, 어. 카리스마 그래서 있네. 여전히 자기가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좀 믿는 것 뭐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대통령 연분이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변호인들은 자기 떠받들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법정 분위기였다. 그런 근데 말씀드린 이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김건희 씨가 예를 들어 물론 이 사건 이제 또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 사건으로 그쵸. 해가지고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죄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관되는 게 김건희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아이씨 윤석열이 아이 그 말을 안 듣네 해주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이제 요 같은 혐의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맞아요. 있는데 과연 김건희가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과연 받을까? 유죄를 받을까? 유죄를 받을까? 이제 음. 그게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거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는데 녹취가 나왔는데 윤석열한테 유죄를 못 줘? 하는데 못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뭐 윤석열 씨 재판이 8개나 진행이 되고 최고 혐의는 수십 가지일 거고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뭐 재판은 뭐 3-4 개지만 혐의는 또 엄청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헷갈릴 이게 거예요. 1심인지 2심인지도 모르고 저희도 그리고 헷갈려요. 그리고 그 김종 기자가 말하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지? 이렇게 맞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김건희, 윤석열 씨 부부가 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요. 받았냐? 근데 그게 58회에 걸쳐서 받았고 그 비용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죠. 기소가 된 이게 거죠. 만약 유죄 받으면 이거 국힘 이거 정당 해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공직선거법 또 사건은 별개로? 아니고 김종 기자 좀 헷갈리잖아. 네. 워낙 많죠. 네. 또 별개로? 그쵸. 공직선거법 사건은 따로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건 그럼 약간 청탁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정치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이건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냐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윤석열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여론조사 58회를 존나. 보고를 했을까? 네. 특검이 바라보는 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통화 녹취록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음. 무죄를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죄를 2번 받는 과정 속에서 법리가 완성됐어. 맞아요. 예예예. 그리고 인제 윤석열에 대한 지금 구형이 이번 주에 구형이 나왔고 징역 4년 그렇죠. 징역 4년 구형을 네. 했고 그리고 인제 다음 달에 선고인데 그쵸. 선배가 기사를 썼는데 선배 난 저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맞아요. 제목을 좀 잘 뽑는 편이라. 김건 우리 팀장이 갑자기? 우리 팀장이 이 정도입니다. 예. 제목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김건희 무죄인데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판단 내릴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보통 그러니까 재밌는 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똑같은 혐의예요. 공범이기도 한데 사실관계. 그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았어. 여론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음. 김건희 씨를 먼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음. 통일교로부터 네네. 이것저것 그렇지. 받은 거 그리고 그런 거. 이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기소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똑같은 혐의인데 윤석열 윤석열도. 씨는 4개월 뒤에 명태균과 그렇죠. 같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 재판이 먼저 이루어졌고 좋아지고. 항소심까지 먼저 판단이 나왔는데 근데 이 3개의 주요한 혐의 중에 명태균이 무죄를 받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뭐 아시겠지만 그 이번 항소심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는 유죄로 이제 바뀌었고 근데 유일하게 무죄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윤석열도 무죄인데. 무죄인데 그쵸. 왜냐면 똑같은 혐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어. 대반전. 예. 이제 갓진관이 이제 튀어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대반전이 이제 갓진관인데 갓진관. 예. 이진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진정은 기자가 또 이진관 판사 또 이제 갓진관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그때 한독수 이제 재판 그 선고 기일 때 네. 그 명언을 듣고 엄청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막 그래요. 감동받아서 서초동에다가 네. 지금 저희 동상 세워야 된다. 아니 실제로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판사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경우 있지만 솔직히 다들 친위 쿠데타 이런 얘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그 어떤 판사도 얘기 안 그리고 했어요. 멈춤. 어. 위로부터의 쿠데타 딱 얘기하고 신위 쿠데타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딱 얘기하는데 그쵸. 국민들이 막아섰다는 딱 얘기를 하는데 이 그 공백 있잖아요. 멈춤. 감동받은. 딱 네. 멈춤. 여기서 같이 막 가슴에서 깊은 곳에서 공감 울림이 이게 오는데 그쵸 울림이 그 되고 법정에서 싹 이게 와. 야, 그리고 와서 더 대반전. 올려치기. 23년. 그쵸. 파기. 그거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 특검도 당황하는 거야. 뭐야, 왜 아니 솔직히 저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느냐면 친위 쿠데타 그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사람들이 언급 안 하는 게 그 중간에 독재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인데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 근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제 독재자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와 우리 다들 역사에서 윤석열이 왜 배운 거잖아요. 그랬을까? 독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네. 이런 말은 하지만 언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판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근데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이 지금 막 그쵸. 우려가 됐다는 형사 시비까지 이어져 가지고 막 한덕수한테 한덕수한테 항소심에서 감염했는데도. 15년 나오고 네. 윤석열이 결국엔 기피 신청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갓진관이니까 기대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나온 상황 속에서 이게 유죄가 나오겠냐는 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쵸. 나올까요? 조금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진관 재판장의 그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이 뭐 역사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게 법리적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뭐 이제 역사적 평가도 있겠지만 사실 그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양형 기준으로 이제 형량을 선고하는데 또 중요한 기준이 과거 사건과 또 너무 이제 형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너무 네. 풀 얘만 뽑으면 안 혼자 돼요.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사실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과거가 과거의 애가 전두환. 1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네.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전두환은 무기징역 나왔고 그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노태우는 17년 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덕수는 훨씬 형이 내려가겠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이진관 판사는 이게 뭐 피고인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듣는 국민한테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소심과 대법원에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신은 이 판단을 과거의 전두환 노태우 판례에 비춰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현대 시대에 맞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내란의 그 판례에 근거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진관 재판은 확실하게 좀 기준이 더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다르죠. 다르게 판단하는 다른데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거는 내란인 거예요. 큰 근데 사건이죠.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지금 말 그대로 시대적 소명을 담은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란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그쵸. 특검에서 기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특검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내란 사건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진관, 가진관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당연히 한편으로는 뭐 그러니까 1, 2심 김건희 재판부 1,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재판부조차도 이거는 좀 의심스럽긴 하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진관 재판부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우려는 그거예요. 저도 막 이진관에 대해서 야, 가진관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결과로서 무죄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충분히 나올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잘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증명을 못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58번의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윤석열 부부가 받은 건 3건밖에 안 돼요. 갖고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쵸. 58건이라고 알렸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관여된 거는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3건이다. 왜냐면 다른 건들은 다 이준석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왜 58건이냐? 이제 강혜경이 이제 비용 집계표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강혜경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한테 비용을 이제 청구하려고 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만든 거.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러면 거죠. 선배 판단하시기는 어때요? 다른 판단이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쉽진 않다. 무죄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내기 겁니까? 전 사건 안 봐서 네, 모르겠어요. 저희는 자주 내기 걸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결과가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진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이진관이라면 다른 판단을 내릴 거야 하면서도 아니 어렵죠. 앞에서 이 판례가 2개나 있는데 맞아요. 과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서의 특검에서의 그 공소 사실의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결과를 그래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58회 같은 경우도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딱 3번밖에 안 갔어. 나머지는 다 뭐 이준석한테도 가고 여러 건 보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미 언론사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그렇지. 윤석열한테 보냈다는 이유로 이걸 윤석열한테 보낸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윤석열한테 보냈다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좀 제대로 이제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잘 공소 사실을 만들진 않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기 무죄 때문에 아니야. 쉽지 이대로면 않겠다. 굉장히 좀 걱정이 네.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에. 네, 이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네네. 만약에 방송이 이어진다면 네. 그래도 다음 주에 이거를 좀 구독자분들께서 다음 주도 그렇고 보시고. 이거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달까지 6월 달에 상황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제 우려는 이진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요거를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그렇죠. 따져보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들어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도 하는 거고. 네네. 오케이. 선배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네. 제가 더 잘 굉장히 달변가요. 그러니까 선배 걱정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좀 쉽지가 않네요. 긴장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평소에 설명하듯이 말해. 아니 이게 좀 제가 오히려 씹히네요. 걱정돼요 지금. 아니 김한민 기자는 워낙 또 좋은 그러니까, 기자고 단독 관련으로- 기자라서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용 오케이. 자체가 단독이시다. 우리 이제 막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지난주에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이제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에 자체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털로 가는 것들인데 포털은 이제 저희는 제끼더라도 모르죠. 예, 포털은 제끼더라도 포털에서 댓글 막 수백 개씩 달린 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마이뉴스의 이제 자체 페이지들이 이제 시민 기자 우리 가입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페이지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지. 맞아요. 근데 뭐 진짜 잘 보면은 잘 나왔다면 한 2만 3만 나오면은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이제 근데 김화빈 기자의 이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8만을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우리 우리 본판에서만 본판에서만 네. 오마이뉴스 페이지에서만 진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많이 봤을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무슨 기사인지 얘기를 해서 예. 그 기사가 이겁니다. 이거 선배가 뽑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본인이? 제가 김학의 뽑았어요. 기자 진심을 담아서.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진심 있어.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경악한 임성근 태도. 징역 3년 부메랑. 이런 사람 처음 본다가 그쵸. 사람들에게 막 클릭을 유도해. 네. 이런 사람 처음 봐. 실제로 하신 워딩이에요. 전 정말 실제로 처음 본다고. 그쵸, 그쵸. 네. 그 이게 사실 재판장님께서. 그날 회자가 된 발언이 그쵸, 이런 사람 그쵸. 처음 본다. 네, 그래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8만 지금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감사합니다.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게 된 내리고. 보게 된 경위는 제가 생각했을 땐 현장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통상 뭐 헌법재판소 이런 결정 라이브로 보시잖아요. 보면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사실은 판사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그날은 거의 1시간 23분 동안 혼났어. 임성근이. 그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아요. 정말.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혼내다가 판사님이 말하다가 선고하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하실 정도로 1시간 23분 동안 질타하셨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의 행위가 너무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뭐 내가 수정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피해자 어머니한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워낙에 항의를 잘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직접 거론하시면서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소위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니 된 아들 거죠. 잃은 어머님한테 그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쵸. 사실 가능할까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판장님이 표정이 되게 다양하세요. 재판 보는 맛이 있는데 그걸 얘기했을 때 굉장히 노려보시면서 너 같은 사람 맞아요. 처음 본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 시간이 거의 1시간 23분이었어요. 이 재판장이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조용우 부장이라는 분입니다. 네. 조용우 부장 판사인데 대장동 사건의 1심에서 그래요? 재판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인상적인 게 네. 이분이 이제 대장동 재판이 워낙 길어지고 네. 피고인 5명이 이제 재판이 좀 이제 늘어지니까 네, 딴짓을 많이 하곤 해요. 어. 근데 딱 이제 뭐 남욱도 앉아 있고 막 정민용, 유동규 맨날 자빠져 자고 이러는데 자빠져도 돼요? 자빠져 이제 이렇게 길어지고 아. 맨날 녹취 파일 틀고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딱 조용우 부장이 한 2번 정도 지켜봤어요. 누구 파일 이렇게 할 때. 어. 그러더니 딱 어느 순간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어느 정도 좀 풀어드렸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면서 진짜 제대로 해. 담임 멈추지 선생님이에요. 않아요. 아니 학교 선생님 지적질한 표현이 그렇지만 지적하는데 정말 그리고 표정이 그리고 이 조용우 부장의 얼굴이 넙대대한데 이 넙대대한 상황 속에서 이 표정이 잘 위아래가 보시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맞아요. 올라왔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분이 표정이 다양하시죠.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여의치 않거나 뭔가 맞아요. 뭐 피고인이나 증인이 좀 이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표정 자체가 그러니까 맞아 그거야. 그렇더라고요. 그거야. 맞아. 막 이렇게 쳐다보죠. 뭐야? 원망하고 뭐야? 약간 뭐야? 이렇게 증인 다시 말해봐. 다시. 쏘시잖아요. 지금 그 표정 해봐 다시. 다시. 이게 이 타임에서 뭐 그래서 맞아 그거예요. 인상 딱 쓰면서 뭐야 지금 그쵸, 뭐야? 그쵸. 맞아요. 그날은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러면. 그날은 레이저가 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임성근이라는 그 사단장 윤석열이 그쵸. 아끼고 아꼈던 임성근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목이 탈 정도로 마시면서 70분 넘게 그쵸. 1시간 23분. 1시간 23분 네. 83분을 계속 귀에다 그쵸. 때려 박으면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질타를 하셨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비롯한 피고인들의 고개가 점점 좀 수그러질 정도로 그 재판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기사가 잘 나온 것 같다. 근데 우리 이 기사 쓰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무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 과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특검의 실력인데
재판을 볼 때까지 상당히 특검이 증거도 내고 어.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증거인멸한 정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입증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재판하는 동안 뭐 이 순직 사건 때 연루된 아니면 지켜본 간부분들도 재판 증인으로 나오고 맞아요. 뭐 실제 순직하실 때의 어떤 정황이 담긴 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공판이 한 24~25번까지 갔나? 오래 했네요. 네, 근데 그걸 다 지켜보면서 검찰이 상당 부분 물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심 이 혐의 수사가 어렵긴 하지만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 좀 선고가 3년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떤 혹자는 뭐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사람 근데 죽었는데. 이게 혹자라고 하기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민심이.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요거를 하면서 그렇게 추상 같은 불호령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3년이야? 그쵸. 뭐야, 뭐 장난해? 그쵸. 아니 아들 죽었는데 군대 보냈는데 3년이야? 그러면 네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하는 게 절대 댓글의 다수의. 여론이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그쵸. 자체가 사실 형량이 그러니까 되게 높지 5년이잖아. 않아서 최대 5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5년에 그런 게 3년 있어요. 때린 거니까. 절반 이상을 사실 그러니까 한 거고. 사실 네가 사람 음. 죽이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그쵸. 법조 적용 혐의 자체가 좀 예. 약간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근데 있습니다. 그 간극이 이게 음. 우리가 서초동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이런 결과인데. 뭐 법리에 따라서 나온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민 이게 눈높이에서는 국민 눈높이 맞아요. 네. 그게 요거는 이게 바로 이제 서초동의 이제 법감정과 국민 법감정이 맞아요. 다르다는 건데. 어렵죠. 그래서 어머니도 내가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최상병의 어머니가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임태훈 소장이 이 이제 이 오늘의 의미? 판단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적확하게 다 인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네, 잘못한 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실제로 한 표현 중에 그동안의 군 사망 사건은 사실 정말 그 말단이나 중간 간부들이 처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정장 뭐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처벌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재판부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르다. 이 사건은 사단장과 여단장이 계속해서 위법한 지시 혹은 잘못된 지시를 내리려는 그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엄벌해야지 밑에 말단 간부들은 이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루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그 임태훈 소장님의 말이 일부분 맞는 측면도 사실은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의미는 있는 그러니까. 판결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는 1심에서 이렇게 나왔고 다들 항소했어요. 다 구속되고 항소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2심에서 뭔가 결과가 바뀌거나 오히려 이대로 하면은 굉장히 추상같이 화를 내면서 이거를 지금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대로 하면 항소심에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임성근이 유죄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혜병이 순직한 거는 23년 7월 19일인데 그 전날 이제 임성근이 사단장 VTC를 열거든요. 뭔지 아시죠? 근데 군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화상 군 다녀오면서 군 다녀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장교. 장교 출신 아니에요. 장교 출신. 그러니까 장교. 장교요? 근데 그러니까 임성근이 근데 위법한 지시라고 본 게 얘가 그 단편 명령에 따라서 지휘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54단장이 지휘를 하는 거고 박상현 여단장이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병력을. 근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화상회의 열어가지고 정확히 문제가 된 발언은 VTC에서 도로 위에서 보는 건 정찰이 아니다. 눈으로 그렇지. 보는 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렇지. 그럼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게 문제야. 찔러보면서 수색해야 된다. 이걸 VTC에서 발언했고 이걸 목격한 분이 법정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완규 측이 공략을 계속했죠. 그렇게 본 거 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완규는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참 아꼈던 그쵸. 법제처장까지 맡았는데 그 이완규가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윤석열이 아낀 사람들이야. 정말 다 아낀 사람이에요. 그 경도 사건부터 다 해가지고 다 아낀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사실 군이 뭐 여러 사망 사건 겪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작전 지침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도로 위에서 보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소방이 우리 도로에서 다 봤는데 수변으로 내려가서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얕은 수변에서 이제 보는 걸로 했다가 사단장이 난리를 치면서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발언 하나만 인정이 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특검이 주장한 나머지는 다 인정이 나머지는 안 된 인정이 거죠. 예를 들어 가슴 장화를 그렇지. 착용하라고 했다. 가슴 장화는 물에 들어가라는 증거다라던가 아니면 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뭐 너네가 이렇게 찔러가면서 수색해 이 바둑판식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임성근이 본인이 어쨌든 작전 지휘권이 없잖아요. 근데 8시간을 현장 수행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야, 씨. 군대 8시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것도 인정을 안 한 측면은 음. 이게 8시간이 임성근 때문에 길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뭐 경북도지사랑 식사도 하고 여러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8시간이 형성된 게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 채로 사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항소를 했을 때 특검은 이 부분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둑판식도 다 수중수색에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다 인정이 되면 그래도 선고 형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오케이. 한 가지 아까 항소 얘기하면서 네. 그 보니까 어떤 피고인들은 선고한 날 항소했어요. 그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그쵸.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항소할 텐데 아니 어떻게 바로 그날 항소를 할 수가 근데 있어요? 예감했을 것 같아. 미안함이 없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한편은 전략적으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반성을 안 하고 또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났으면 또 이제 그 피해자한테 사과도 하고 하면서 또 항소도 하고 그런 전략을 짤 텐데 바로 그날 항소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이 피고인 중에 제일 막내는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본부장. 이유가 재판부가 너는 피고인으로부터 네. 용서를 용서를 받았다. 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자택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용서를 좀 구했던 거고 실제 어머님 법정에 나와서 장수만 피고인, 장한민 피고인은 용서하길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이 그쵸. 유무죄 형량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용서를 못 받았다. 근데 당연히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 부모님 찾아뵙고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임성호 사단장님 가해 문자를 보냈기 아니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쵸. 이게 그 결국에는 잘 뽑은 기사에 그 아, 1년 그쵸, 동 이 취재를 얼마나 그렇죠. 공들였으면 그렇죠. 그 결과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예. 뿌듯하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아니 저도 물론 뭐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10년 뒤에 군대 보내야 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선배. 너무 화가 났어요. 맞아요. 군대가 아직도 바로 이런 그거예요. 조직이었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지휘관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네. 조차도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최대 줄 수 있는 거는 그 이런 상황이면 항소심 가더라도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형한 대로만 나와도 저는 사실 잘한 특검이 몇 재판 년 구형했었어요? 5년 구형했죠, 선배. 이게 최대 예, 형량이니까. 예. 그래서 3년도 사실 뭐 못 나왔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이 그러니까 인정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5년이 나왔어도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 예. 항소심에서 하겠지만 이 어머니의 그 오열과 국민들이 느끼는 그 공분에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 윤석열이 다 격려해 가지고 다 벌어진 일인데 정말 그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다 뒤흔들 일인가? 그로 인해서 그때 막 칭찬하고 그랬었잖아요. 막 윤석열 칭찬하다가 포항 가서 칭찬하고 하다가 이게 다 여기까지 해 가지고 불리한 작전하다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요 사건 계속 잘 취재해 주세요. 그럼요. 네. 선배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맡은 바를 열심히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단독 기사 요거 선생님들 요거 좀 이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목이 인제 2024년 1월 네. 충암파 해경 간부가 합수부의 파견 확정, 내란 준비 정황 확인했다는 이게 단독 기사입니다. 그리고 화빈이의 이제 단독 기사인데 네. 이화빈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 제가 요 기사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난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맞아요. 읽어봤는데 두 번 읽어보니까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왜 분노가 밀려오냐면 지기현이 안 돼, 선배. XX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내란 준비 시점과 관련된 그렇죠. 거죠.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뭐 갑자기 우연히 그때 그쵸. 술 한잔 먹다가 그쵸.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틀 3일 전 그러니까요. 근데 이후부터 12개월 빨라. 그쵸, 그쵸. 그리고 자기의 최측근들을 거기다 다 꽂아놓고 내란 그쵸.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으로 합수부가 뭐냐. 이게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전문 분야 같더라.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거기서 합수부를 장악해 가지고 그쵸. 권력을 완전히 찬탈하게 하는 그 딱 수순이거든요. 근데 합수부가 보이고 여기에 충암부가 그쵸. 보이고 자기 측근이 보이는데 1월이야. 와. 그쵸.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영향이 거야? 그때 전두환이요. 그러니까요. 보안사령관, 그러니까요. 특수사령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거 좀 덜 설명을 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잘 못 썼나 아, 봐요. 왜 아니요. 여기서 한번 설명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직위원의 판단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술 먹고 음. 계엄을 결심한 그런 수준인 건데 사실 모든 분들이 여인형이 언제 왔죠, 선배? 23년 11월 6일에 왔거든요. 여인형이? 네, 그러니까 어. 국회에서 계속 여인형 갔을 때부터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죠. 충암파인데 거기 가는 거 네. 내란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막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음. 다들 그렇게 했을 와, 정도인데 그때였군요. 예. 근데 이때 이분만 혼자 간 게 아니고 김철진이라고 음. 용현파 그러니까 내란 때 영연파. 예, 내란 때 김용현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있던 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갔어요. 거기에 뭐 소영기 뭐 이런 참모장도 같이 가셨는데 김철진도 충암파인가요? 아니요, 이분이 그렇진 않고. 용현파. 용현파. 네. 아, 이 이름을 쉽게 정리하면 아. 충암파와 아, 용현파가 무슨 조직 손잡고 폭력배였네요. 그쵸. 손잡고 간 거예요. 음. 11월 6일에. 그 가자마자 한 게 뭐냐? 1월 달에 합수부를 어떻게 운영하지? 그렇지. 운영 예규를 만든 거거든요. 아니 뭐 비상계엄 가자마자 하자마자 그걸 가자마자. 시작했다는데. 아니 가자마자. 방첩사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러니까. 뭐 아니 간첩 잡아야지. 아니 비상계엄을 뭐 앞으로는 당연히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왜 정비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정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근데 사람들의 내가 이제 궁금한 거 그래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다 확인됐어. 네. 그러면 이게 특검에서 이거 몰랐어요? 아니. 직위원 재판부기로 판단할 때? 근데 인정이 안 된 거죠. 내란 증거 능력으로서. 특검에서. 예, 예, 예. 그 내란 특검다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했었고 알고 계셨고 지금 종합특검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이 문건을. 네. 근데 이 문건은 결국엔 전두환이 장악했던 합수부처럼 이 합수를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요리하지? 이걸 정리한 문건이에요. 근데 핵심은 우리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애들. 그 중에 하나가 해양경찰에 있는 안성식인 네. 거죠. 이분도 충암고등학교. 그러니까. 충암파. 네, 충암파. 야구만 항상 이성형은 야구에 소주만 먹었었는데 야구 보면서 소주 마시는 게 특히 좋더라고요. 예. 충암고등학교 근데 1월 달에 해양경찰을 끌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문건에서. 그러면 이제 해양경찰을 내란 때 사실 아니 내란은 육상을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도 서울을 어떻게 먹나 이거 서울에 보면서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그쵸. 해양경찰이 들어올 일이 뭐가 있나요? 사실 내란 그러니까 터졌는데. 그거야 뭐라죠? 그거. 그러니까 바다에서 간첩 잡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이게 터졌는데. 콕 집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쵸. 해양경찰이 들어온 거죠. 수사본부에 그 팀원이 자리에 들어갔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 그쵸. 꽂아 넣음으로써. 그리고 사실 합수부 구성기관에 뭐 군사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검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정기관들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고 정보 취득하고 이런 기관들만 모아놓은 게 합수부잖아요. 왜냐면 비상계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간첩인지 모르니까. 네. 근데 여기 해양경찰이 윤석열 때 처음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해양경찰에서도 이게 합동 수사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성식은 그때 수사 담당이 아니었어요. 국제정보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 해경이 들어와도 되는데 해경은 수사국이 있거든요. 수사 담당자가 그쵸, 아니네요. 그쵸. 근데 아닌데도 국제정보국장이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1월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여인형과 뭐 용현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명이 짬짬이로 한 게 아니에요. 안성식도 이 문건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방첩사를 갑니다. 근데 해양경찰이 방첩사 갈 일 있나요, 선배?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명목은 말이 안 돼. 안보수사 업무협의회예요. 근데 음. 이 간 날짜가 23년 12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영인형이 용연파랑 같이 방첩사로 간 다음에 안성식이 출장으로 방첩사로 온 겁니다. 그리고 1월에 문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 정황이 그러니까 이게 심스럽네요. 이제 저는 그거예요. 일단 요거를 앞으로 종합특검에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서 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밝혀내가지고 이게 내란의 시점을 다시 한번 앞당겨야죠. 1년이나 앞당기는 정말 네, 중요한 네, 맞습니다. 단서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고 그리고 과연 이거를 직위원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술 한잔 먹다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내란이라고 말했는데 네. 이걸 과연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이거를 밝혀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그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형 그러니까 이 1월 문건 전에 안성식이 방첩사를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문건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하야. 2월에도 그렇지. 1월에는 약간 얘는 어떻게 써먹지? 운영 논리를 구상했다면 2월에는 그래 해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방첩사로 끌어모으자. 원래 합수분 선배 아시겠지만 각 기관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거. 아 그래요? 나는 비상계엄에 아니, 가스활동도 하급장교 그거 몰라. 아니 나 그런데 위병수만 지켰어. 전두환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문건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왜 박근혜 때 기무사 문건 맞아요. 보면은 이게
국정원, 뭐 해경 이렇게 합수부가 있는데 통상 각 그냥 정부청사에 설치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검찰이면 검찰청사에 그렇지, 그렇지. 합수부가 설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예. 것이죠. 네. 근데 음. 얘네는 더 진화합니다. 해경 안성시 끌어들이는 것만은 부족해. 음. 우리 방첩사 건물 안에서 아. 합수부를 이거 끌어. 지금 아직 보도 안 했죠? 아니 이미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네. 나 읽었는데 왜 이거? 네, 선배 이해를 못한 거지. 어. 장악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러면은 해경을 끌어들이는 것도 이상한데 음. 아예 우리 사람들이 방첩사를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정예의 사정 멤버들. 그럼 모이게 그러면은 되면 이게 앞으로의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그쵸. 그거 이제 다 2월까지 나온 거죠. 아. 그러면 이 파견 온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요? 여인형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 그렇지. 그러니까 여인형이 부릴 수 있는 손과 발을 이 실제 끌어들인 거다 이 합숙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이후에 실제 문건이 원래 저희 한미연합연습 이런 거 하잖아요. 24년 3월 7일에 한미연합연습을 했거든요. 그때 일부 문건의 내용이 실행된 듯한 정황도 나와요. 왜냐면 수방사령부 내란에 가담한 부대잖아요. 그 부대의 75명이 합동수사본부 창설식 훈련에 옵니다. 왜냐면 근데 명목이 더 웃겨요. 선배. 이게 부승찬 의원실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수사관한테 경호 업무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방첩사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 하려고 했나 봐. 그렇지 않고서 어쨌든 연습을 위해서 왔어. 그럼 이 문건은 진심으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고 이 문건이 끝난 뒤에 3월에 결정적으로 이상민이 방첩사를 방문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사실 방첩사 올 일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부대 현안을 청취하겠다. 행안부 장관이 그 방첩사령부를 살펴보겠다 해서 온 거예요. 굳이.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렇죠. 멀어졌어요. 이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화빈 기자가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이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얘네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지 요거를 그래서 여전히 이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란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내란 세력들이 지금 막 그쵸. 이번에 지선에서 막 역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짚어가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맞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도하실 겁니까?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재판을 또 취재를 네. 해야겠죠. 그리고 네. 최근에 어쨌든 우두머리도 항소심이 새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특검도 이제 그 시점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항소 이유 얘기하실 그러니까 거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법조팀 내에서도 요게 좀 고민돼요. 이게 우리 선배도 계시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이 피로감이 확실히 아. 법적 기사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쵸. 이거를 아직도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거 제대로 척결하지 않으면은 나와가지고 내란 세력들이 또 광화문에서 막 또 전두환 찾듯이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지금 당장 광화문에다가 지금 이걸 밭으로 해놓으니까 밭으로 해놓으니까 내란 세력들 와가지고 거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뭐 저는 특검 어쨌든 잘해야지. 이게 종합특검이 또 잘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결국에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특검의 그러니까. 역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종합특검? 내란 특검이 이를 갈았을 것이고 종합 특검도 안성식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잔범들이라고 해야 되죠. 내란 특검이 차마 기소하지 못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네. 네. 물 한 잔 마셔도 되나요? 아니 이제 끝났어. 예, 선생님 우리가 60분을 예정을 했는데 지금 52분 47분 했기 때문에 네. 남은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오늘은 내가 그래. 조용히 있는 게 우리 어. 도움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오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내가 우리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짱이다는 것만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예요, 선배?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북송금과 우리 선배의 배려와 회사의 배려로 뭐 대북송금과 저의 배려는 없나요? 아니 그때 없었으니까. 네, 22년 6월에 법조팀에 발령되고 나서 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장도가 그쵸. 대북송금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취재한 기자가 맞아요. 돼버렸어요. 내가 잘 취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법조팀이 다른 법조 기자들 42개사 우리 보통 이제 법조 기자단이 42개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소위 이제 포함된 건데 안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거 아주 저도 이해가 안 가. 안 써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월요일에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공소장을 장난친 음.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 선택 쓰신 거? 승인했다는 그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이재명의 공소 사실의 가장 기초예요. 음. 500만 불을 쌍방울이 북한에 보냈는데 이걸 이재명이 아냐 마냐 이거를 승인했냐 요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핵심 쟁점이죠. 핵심이죠. 왜 뇌물 사건이니까. 음. 뇌물은 언제 돈 준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대가성. 그렇죠. 근데 요게 공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무렵이라고 돼 있어. 아, 너무 애매하다. 그렇죠. 바로 그거야. 특정을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을 아. 못 했으니까 송병훈 부장이 그러니까 선배 어. 제 얼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늦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투가.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하겠다. 송병훈 부장이 네. 이걸 지적을 했어요. 야, 이거 야, 검사. 공소장이 그 무렵으로 돼 있어. 이거 언제야? 그랬더니 이걸 만든 검사가 누구냐? 박상용 검사의 그 팀이에요. 진짜. 예. 요새 많이 그러니까 그 검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있네요. 아니 없어요. 그 사람은 아. 갔지만 공판 검사들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판 검사가 이렇게 이거- 긁었나요, 머리를? 굉장히 네.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네, 그 알겠습니다. 공판 검사가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종훈 검사예요. 요새 힘드시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공판 검사가 네. 말을 얼버무리다가 아. 제가 추정하건대 추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원에서요? 네. 추정하건대 요거는 문건도 없고 관련된 뭐 증언만? 증거 자료가 없고 진술로 해가지고 추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니, 검사 스스로. 어떻게 검사 그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이재명과 공소 사실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걸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 그냥 난리가 났죠. 난 그런 난리가 검사 났죠.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나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 막 뉴스원 뉴시스 조선일보 많이 다 있었잖아요. 갔네요. 많아요. 거기 평상시에 8명 9명씩 기자들 맨날 그 똑같은 기자들만 앉아 있어요. 선배처럼. 나만 똑같이. 그래서 태극기 단 아저씨 맨날 거기서 뒤에 앉아 있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날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뉴스죠. 화요일에도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박상용 징계 때문에 요거를 킵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썼거든요. 다음 날 네. 단독 달고 썼습니다. 법정 기사인데. 아, 늦었는데 단독 네. 달고 썼어요. 단독을 내가 달아버렸어. 아무도 안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 썼죠, 당연히.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공소장의 그 내용을 하루 동안 다시 한번 이게 공소장을 스크린한 다음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그걸 찾아냈어요. 판사가 지적하는 걸. 그 무렵을. 그래서 이건 단독이다 해가지고 넣었더니 나는 뒤늦게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써. 네. 근데 아무도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이 공소 사실의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화영이 이 파생 사건으로 제3자 뇌물 사건의 맞아요. 파생 사건으로 위증 사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막 술 파티 했다는 거 이거 위증했다고 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화영이 이게 국민참여재판인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가장 핵심적인 2주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관련된 내용으로서 국정감사에서의 결과보고서 1017페이지짜리를 요거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줄까 봐.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법정에 예단을 사실한 할까 봐. 증거로만 그렇죠. 판단해야 되니까. 법정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온 것만 판단하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가 또 썼어. 다른 거 안 쓰고? 재판부가 거부했다. 아. 그랬더니 디지털 타임즈가 바로 사설을 쓰더라고요. 경종을 울린 수원지법의 판단. 여당의 이 무리한 국정조사에 경종을 울린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다 썼습니다. 아마 연합뉴스가 썼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써? 왜 이렇게 안 써?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남욱이 오늘 증인으로 대장동 공판에 나왔는데 남욱이 최근에 계속 발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안 써요. 그게 물론 이제 겸손공장에 나와가지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지난 4년 동안 2021년 10월에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5년이 됐구나 벌써. 5년이 된 동안에 남욱이 방송에서 1시간 넘게 인터뷰한 거는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이 대장동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겪은 일들을 다 폭로를 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유동규가 이제 회식자까지 준비를 했어요. 녹취로. 근데 이거는 이재명한테 불리하거든요. 보도가 이제 봅시다. 나올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할까? 저희도 법조기자 소속이지만 우리 오마이뉴스가 한편으로는 그 기존에 우리는 법조기자들과는 확실히 문법이 달라요. 우리는 계속 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도 없고 그러면 그건 선배가 자발적 학살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이게 좀 고민되고 앞으로 이거는 이게 우리만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조기자단이 42 기사가 특혜를 받는 게 맞는데 나도 우리 대식 선배 같은 분들이 선배들이 서초동에서 먼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2 기사에 속해는 그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특혜를 이어가고 받으려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취재하고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흘린 거 가지고 좀 해가지고 단독 달고 쓰고 요런 것들이 좀 화가 나요. 그래 앞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해결할까? 그 단독? 아니 뭐 검사들이 줬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선의하자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오래된 사건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린 법조 기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이걸 뭐 사실 정치부가 풀기도 하니까. 이거를 계속 근- 뭐 4년 이렇게 해왔던 근데 김정은 기자만 쓸 수 있는 선배 기사지. 그렇진 않은 게 또 수원은 또 거기에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이 거기 아. 고인물이기 때문에 아 수원 주재 기자님들 말씀하시는 거기는 거죠? 거기대로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왜 안 쓸까 싶어.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근데 이제 동아랑 채널이 자주 와요. 근데 안 써요. 기사를 잘 못 봤어. 안 써요. 없어요. 없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오마이뉴스 법조팀 우리 팀이 확실히 대장동과 대북송금 우리에서만 볼 수 예, 있는 우리 쪽에서 기사들 많이 거죠. 이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우리 선배나 아무튼 우리 회사에서 아무튼 계속 뭐 쓰라고 하니까 갑자기 회사 자랑으로 아무튼 이제 대장동과 대북송금은 자꾸 막 이제 뭐 특검으로 막 가냐마냐 막 이렇게 뭐 공수처를 위한 거 맞아요.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밝혀집니다. 음.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공수취소 4글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많은 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발생할 거예요. 당장은 이제 다음 달에 2주간의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죠. 이제 네. 국민참여 재판이 정말 이제 볼만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이제 6월 들어서면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이제 발족하고 이루어지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특히나 시끌법정 통해서 또 많이 이제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희를 찾아주셔야 돼요. 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 아 그러니까. 그쵸. 이거 레귤라가 될까요? 아 또 오늘 저희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네.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1시간이 이제 딱 됐는데 아, 그래요? 제가 예고했던 그 1시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저 혼자 막 2시간, 3시간 떠드는데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면서 이 기운이 도는데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네.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 아니 좋아하실 수 네,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또 좋아하죠. 김하빈 기자도 말 잘하고 또 다른- 저도 말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너무 좋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선생님들 아세요? 이 방송을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하자고 그랬어. 워낙 또 출중한 아, 또 왜 우리 그러세요? 기자들이 그래서 우리 있으니까. 팀장님이 하자 그랬기 네. 때문에 팀장님 믿고 선생님들에게 좀 우리 새로운 서초동의 이 뒷이야기들을 취재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방송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와우. 그런 차별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취재하고 다음 주는 그 어떻게 내용들을 할까요? 또 다음 다음 주 똑같은 해봐야죠. 이슈는 뭐. 아. 다음 주에는 기다리지 않게 좀 저희가 먼저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죄송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들고 다니다가 진짜 막 땀이 막 그냥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고요. 첫 방송 뭐 굉장히 시끌벅적했는데 진짜 예. 시끌벅적. 이건 저희 이제 제목대로 아, 그래도 그렇죠, 걱정.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150여 분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150여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좀 실망했어. 시간대가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재미도 많이 봐주시죠. 네. 네. 선생님들 우리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집 한번 우리 이거 맞아요. 이렇게 골방에서 다 할 건데 아 우리 집 고양이 있어서 안 된다고. 고양이도 데리고 한번 우리 삼본, 네. 부천, 망원동에서 망원동에서 한번 집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홍대에서 하시죠. 저희 집 어. 앞에 홍대. 그래요? 아니 한강에서도 저 치맥 먹으면서 아, 치맥 먹으면서 하면 어디서 못 하겠어. 왜냐면 저희 먹방도 요새 인기라서 같이 먹방하는 아무튼 걸로. 선생님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서초동의 속살 기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예. 첫 방송 끝으로 소개 한 마디씩. 아 너무 힘든데.
뭘 읽나? 준비한 걸 제가 잘 전달했는지 좀 맞아요. 고민해 보면서 네. 다음 아이템도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더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실은 우리 화빈이한테 오늘 부탁했던 건 뭐냐? 보지 마라. 네. 절대 보지 마라. 그러니까요. 근데 안 봤어. 아, 맞아요, 지금 맞아요. 잘한 거잖아요. 너무 훌륭해. 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다음에도 안 봐야지. 맞아요. 아무튼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 아, 팀장님. 하여튼 이 구독자분들 이게 너무 따봉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너무 너무 감사해요. 기운이 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재밌는 얘기 많이 네. 수집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예, 부족하지만 시끌벅적했던 우리 방송 예, 재밌게 또 일주일간 취재한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은 계속 반쪽만 나왔네. 계속 반쪽만 얼굴 크기 때문에 괜찮아.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예. 스트리밍 종료. 예. 네. 다음 주에 댓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들 또 봬요. 안녕.